최대 규모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 충북대가 의대 강의동을 더 짓고 교수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농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농촌 왕진버스 사업비를 올해부터 자치단체도 분담하게 되면서 운행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충북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만 개최됐던 한국공예가협회 협회전이 세계공예협회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공예도시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대 의과대학이 내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정원 확대를 앞두고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 건물 4개를 새로 짓고 4년 동안 교수 14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시설 확보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정원 확대가 결정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기존 정원 49명에서 내년에는 125명으로 늘어나고 내후년부터는 200명을 신입생으로 받게 됩니다. 정원이 크게 늘면서 수시 모집에 지원자가 1,200명 넘게 몰렸고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은 20.9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꺼번에 늘어날 의대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충북대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의과대학 강의동 신축이 확정됐습니다. 충북대는 병원과 기존 의과대학 건물 뒤쪽 임야 부지에 강의동 4개 건물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의과대학 4, 5, 6호관과 함께 해부학 실습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수 신규 임용도 내년 35명을 시작으로 4년 동안 14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 기자재 구입을 위해 예산 163억 원을 신청했고 일단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0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가르칠 교육 여건이 안 된다면서 의대 증원을 반대했던 교수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있는 교수들도 하나둘 떠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교수를 채용할 수 있을지, 나아가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수들을 그대로 교육부 발령 전임 교수로 바꿔준 것일 뿐이지 실제로 교수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휴학 중인 의대생과 학부모 역시 의대 증원 철회만이 답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나 필터를 뺏길지 전면 재검토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복귀는 학생들도 원하지 않고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현재 충북대 의대 재학생 288명 중 15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휴학을 신청한 가운데 충북대는 정부 방침대로 학칙을 개정해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한다는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상미 충북대병원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며 호흡기 내과는 입원해도 치료해줄 배후 진료의사가 없어 응급실 환자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도민의 생명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체계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의정 갈등 속에 도시의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농촌의 공보위가 차출되기도 하죠. 열악한 농촌의 의료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병원 찾기 어려운 농촌에서 시행되던 왕진버스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사업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강당이 병원으로 변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 침을 놔주고 위장병 같은 약도 처방해줍니다. 시력 검사 뒤 눈에 맞는 돋보기 안경을 주고 핸드폰이나 글 보실 때만 사용하셔야 되고 TV나 멀리는 보시면 안 됩니다. 치아 관련 질환을 찾아내기 위한 가시광선 검사도 진행됩니다. 구강 검사 아주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또 안과 돋보기도 주시니까 노인네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이렇다 할 병원을 찾기 힘든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예산을 분담해 추진한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 환경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안과 질환이라든가 구강 질환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한방 치료를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왕진버스 사업 횟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70%를 부담하던 정부가 이 가운데 30%를 지자체 부담으로 넘긴 이후 지난해 91회였던 사업 횟수가 지난 8월까지 37회로 감소한 겁니다. 충북의 경우 충청북도가 예산 지원을 결정하면서 시행 횟수가 한 차례만 줄었지만 타 시도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한 지자체는 지자체 부담 30%를 부담하고서 왕진버스 사업을 계속했던 거고 그런 부담 여력이 없는 그런 지자체는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공중보건의가 도시로 차출되는 마당에 의료 공백을 채워줄 왕진버스 사업마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아무개도 병원 다니기도 힘들고 일은 힘들고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여의치가 않잖아요. 내년에는 검진 인원을 올해보다 늘려 충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0%가량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충북 지자체 상당수가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산 한 푼이 아쉬운 지역에선 사업비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수도권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올해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할인하고 정부가 보전한 금액이 1,445억 원에 이르지만 지역별로 배정액은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보전액은 경기도가 270억 원, 서울 259억 원, 경남 93억 원 순이었고 충북은 3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이 어제 오후 도청 여는마당에서 배석자 없이 30분가량 만나 향후 협력이 필요한 모든 정책에 대해 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앞서 저출생 현금 지원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인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지난달 5일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중재로 만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발표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인력 부족률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고용이 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단기 고용 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마련한 취업박람회. 70개의 기업이 참여해 664명 채용을 목표로 현장에서 면접이 한창입니다. 청년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준비생들이 박람회장을 빼곡 채웠습니다. 취업 준비는 지금 반년 정도 한 것 같고요.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구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은 해드리지만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한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입사를 했다가 올해 상반기 충북 지역 인력 부족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2.3% 늘었는데 부족한 인원은 22.5%나 늘었습니다. 주로 음식 서비스업과 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른바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심각했습니다.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면은 문제점이 공장이나 이제 사업체에서는 인원이 필요한데 그만큼 인원이 안 오는 상황이니까 생산 쪽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올해 들어 8월까지 충북 고용률은 66%로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는데 문제는 고용의 질이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전년도와 비교해 2,700명 감소한 반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22,300명이나 늘었습니다. 임시 일용 근로자 증가율이 1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식사 준비를 위한 단기 구인 수요가 늘었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입한 도시농부 사업으로 농업 취업자 수가 크게 는 영향입니다. 공공 부분에서 이런 단기 고용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향이 강했다. 공공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결국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도 전년과 비교해 1만 3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고령층에게 일하고 싶은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55%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개발 종합계획을 연구 중인 민간 용역사와 항공 전문가 등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열고 특별법 신설 필요성과 입법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군이 떠나지 않는 한 민간 전용 활주로와 기존 활주로 연장 모두 필요하다며 1차적으로는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K 항공이 누적 탑승객 2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로K 항공은 휴일인 오늘 4천여 명이 이용해 운항 3년 5개월 만에 탑승객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어로K 탑승객 200만 명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이 40%를 차지해 10%에 불과하던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공예 분야에서 국내 가장 큰 단체인 한국공예가협회가 청주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는 51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인데요. 세계공예협회도 우리나라 유일의 공예도시로 청주를 지정하는 등 공예에서 청주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조선 중기 쓰개 치마를 천장에 매단 건 여인의 한과 일생을 공감해 보려는 표현입니다. 영화 감독 봉준호의 누나로도 알려진 섬유공예가 봉지희의 작품입니다. BTS를 통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달된 정혜조 작가의 목칠공예 시리즈 오색 광률도 선보입니다. 한국공예가협회가 해마다 여는 협회전을 올해는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 열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전시하는 건 51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속, 도자, 목칠, 섬유, 유리 5분과를 5방색으로 나눠 5색의 정원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색약을 지닌 작가는 자신이 보는 색과 관람객이 보는 색이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 다양한 색깔의 레고를 재료로 삼았고 적층을 통해서 색의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친숙한 재료라서 전승 공예대전 수상 작가는 전통 공예인 자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모란과 새가 어우러진 화조도를 냈습니다. 옛날 전통 기술을 응용을 하지만 제 작품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모던하고 좀 더 도시적이고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60개가 넘는 작품을 한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지난 6월 세계공예협회가 청주를 국내 유일의 공예도시로 지정한 터여서 축하하는 의미까지 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큰 공간에서 전시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굉장히 부러운 공간이죠, 여기가. 그리고 또 청주에서 공예도시로 또 되어서 이번에 아주 만족해 하세요, 다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도 추천을 받아 내년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세계 무대에서 공예도시로 공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와 함께하는 공예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전시, 학술, 아카이브,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5년 전 세계 최초의 공예 비엔날레로 시작한 공예도시 청주의 도전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여름 계속된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의 바지락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굴 양식장의 집단 폐사도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민들은 굴 껍데기 폐기 비용도 들다 보니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굴 양식장에 수화식 줄을 끌어올리자 속이 빈 굴 껍데기가 따라 올라옵니다. 입을 담은 굴 껍데기를 벌리자 알맹이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7.5헥타르에 이르는 양식 굴들이 대부분 녹아버렸거나 썩어버렸습니다. 100% 죽은 해는 아직 내가 굴로 55년째 하고 나와도 처음이에요. 바다에서 계속 내 몸 닦고 있는데 너무해요. 지금 너무해요. 통영 사량도 앞바다의 다른 굴 양식장. 역시 대부분의 굴이 폐사했는데 추석 전후로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확철인데 문제는 현재도 폐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어민들은 굴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산소 부족 물덩어리 현상과 유리 없는 고수온 현상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굴 생산지인 고성과 통영, 거제에서만 700건 이상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굴도 버틸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갔어요. 똑같은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아래비가 다 죽은 상태거든요. 내다 팔 굴이 없어 수익도 없는데 껍데기 철거와 처리에 드는 인건비도 고스란히 양식어민들 몫입니다. 보험은 태풍 피해 특약은 들어도 고수온이나 산소 부족 물덩어리 피해 특약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지자체나 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예비비 지급이나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협이라든지 시청 담당자도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어떤 계획이 되면은 해수부나 그다음에 도시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고. 어민들은 이런 피해 상황이라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굴 초매식은 물론 김장철 물량도 평년의 20-30%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평균 기온과 열대야 일수, 폭염 일수가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평균 기온은 24.2도로 평년보다 4.6도 더 높았고 평균 열대야 일수는 2.21, 폭염 일수는 5.41이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적도 부근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과 더운 성질의 티베트 고기압이 만나 국내로 유입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기업 연구소장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7년 동안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180여 차례에 걸쳐 30억 원의 출연금을 가로챈 전직 기업 연구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장은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거래 명세서와 세금 계산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보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역 노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해피 에이징 서포터즈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하트하트 재단 등이 지원하는 서포터즈는 50대에서 80대 장년층 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슷한 연배의 장년층에게 같은 눈높이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전파하게 됩니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최근 3년 반 동안 발생한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 사고는 52건으로 사고 금액이 123억 4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3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23건이 발생했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가 전체의 40%에 이른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려동물이 800만 마리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후 처리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은 지난해 동물 장묘업 처리 현황은 12만 1,151건으로 지난 2021년 6만 1,000여 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급증에도 전국의 동물 장묘업은 75개소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모선 의원은 죽은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생활폐기물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